1년 6개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 심지어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구박을 하면서 폭행을 당했고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생활 속의 법률 상식과 또 변호사가 법조 활동 중 경험한 특이하고 놀라운 세상 이야기, 송변의 사건 수첩 진행을 맡은 최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편성 대표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건 이슈들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생활 속 법상식과 궁금해하실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변호사님, 저희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아영 씨는 아직 결혼을 안 하셨겠지만 네. 이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 글쎄요. 사실 결혼을 약속할 때는 네. 이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네. 생각을 못 하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나는 결혼하고 나서 이혼할 안 거야 할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 없죠. 그죠. 오늘 첫 이야기는 음. 잘못한 결혼을 바로잡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한데요. 때는 2014년 7월경 음. 어떤 중년 여성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조카 딸을 이혼시키고 싶어요.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글쎄, 이 조카 사위라는 놈이 시도 때도 없이 애를 두들겨 패고 정말.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조카의 이혼을 상담하는 이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정폭력이요. 해마다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202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정서적으로나 혹은 신체적으로 당했다라는 비율이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혼을 뭐 하셨나요? 이모부하고 이모가 네.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저도 당사자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의 모습이 굉장히 초췌하고 그 담배에 쩔어 있는 냄새가 굉장히 강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모부와 이모가 저에게 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사건의 의뢰인 당사자는 부모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모부와 이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삶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또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왜 이혼을 하기 싫어하셨을까요? 이혼을 해야겠다는 거는 이모부와 이모가 와서 이야기했듯이 가정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가정폭력을 일삼으면서도 사과를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 네,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왜 그랬다.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설명을 했는지 거기에 수긍을 하고 다시 또 혼인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던 말도 거죠. 안 돼. 사실 뭐 그 이후로는 좀 쉬운 일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죠. 폭력은 반복되고 수없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동일했습니다. 뭐 처음 폭력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폭행을 당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모부와 이모는 이혼을 할 것을 종용을 했지만 당사자는 정작 이혼하기보다는 이 혼인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유지해보고 싶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취하를 하고 제 의뢰인은 남편과 같이 또 살게 됩니다. 근데 참 왜 그럴까요? 어쨌든 가셨어요. 네. 뭐 여기서 끝나진 않았을 테니까. 네, 그렇죠. 네. 한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쯤 당연히 저는 이제 이 사건 잊고 있었죠. 네. 이 당사자가 저를 찾아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요. 찾아온 이유는 뭐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이혼을 하고 싶다 였고 이유 또한 똑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 심지어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구박을 하면서 폭행을 당했고 거기에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 찾아오셨으니 네. 이번에는 정말 이혼을 하셔야 된다.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사건을 진행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어요. 네. 폭행,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이나 혹은 검찰의 신청에 의해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까지도 받았고요. 이를 통해서 이 두 부부는 분리가 됐죠. 그런데 네. 여기서 최초의 이혼을 시도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죠? 뭘까요? 이 당사자와 이 남편 사이에는 그 1년 6개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네. 돌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정말 갓난아기죠. 엄마의 보호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힘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최악인데요. 네. 네. 남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를 굉장히 잘합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또 이 의뢰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접근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락을 취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의뢰인은 남편을 피해서 자신의 친구가 있는 제주도로 도망을 갑니다. 제주도까지 갔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쫓아오냐. 뭐 저로서도 상상할 수 없었고 네. 그래서 잘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한테요? 남편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친구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친구 일이라도 도울 겸 해서 집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준다고 네. 했었는데 그 집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나 봐요, 남편이. 그 주변을 이렇게 계속 서성거렸던 거예요, 며칠 동안을. 말도 안 돼. 우연히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는데 마주친 겁니다. 네. 근데 이 마주친 자리에서 남편이 했던 행동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어머, 세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빕니다.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설마.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네. 뭐 이 의뢰인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 결심을 했으면 네. 마음을 좀 독하게 먹었겠죠. 그래서 바로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네, 다행이네요. 바로 따라가지는 않았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용서를 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신신당부했죠. 다시 돌아가면 또 반복될 것이고 그때는 저는 정말 도와줄 수 없습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으로 분명히 시작할 때 말씀드렸고 마음이 굳게 먹은 상태에서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저만 그랬겠어요? 이모도 그렇게 했고. 네. 그런 주변 이야기를. 사람들도 좀 말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은 네. 주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참아봐. 외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